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거대 여야를 바라보는 개혁신당의 시각 어떠한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예. 예. 궁금한 게 많았어요. 자, 우리 진장관님께서 지하철 진상에 대해서 여쭤주세요. 이 진상이 어떤 진상인가요? 아니 나는 그 사진을 보면서 네. 궁금했던 게 그 예.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 어땠을까? 저 내릴 땐 안 계셨어요. 자, 사진 나오고 있어요. 사진. 유튜브에. 자, 아니 검은색 역을 티셔츠에 지나치진 않았는지 저게 저분 옆에 있는 분이 깨우지는 않았는지 깨우진 않으셨고 제가 일어날 수 없었고 아, 그러니까 저게 이제 4호선이거든요. 4호선. 제가 다음 날 일정이 서울에 있는 날은 상계동으로 가고 동탄에 일정 있는 날은 동탄으로 가거든요. 아하. 근데 저건 이제 상계동 가는 거였는데 어허. 상계동은 사실 4호선, 7호선 타는 사람들은 제가 지하철 타는 거 신기하게 생각 안 해요. 하도 많이 봐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렇군요. 네. 오늘 입으신 양복이랑 거의 같은 색깔이어서 그러네. 싱크로율이 100%이긴 한데. 아, 근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그 네. 옆에 앉아 계신 남자분 옆에 여자분 손이 보여요. 연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커플이 옆에 앉아 있으면서 네. 막 또 흉을 봤겠지. 아이고. 누구 같아 뭐 이런. 그렇죠. 앞에 앉아 계신 분은 또 알아보고 사진을 찍고.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이게 전철에서 이제 주무신 게 또 화제가 되면서 네. 일각에서도 정치 쇼다. 이거 앞에서 이미 누가 찍어서 올렸단 말이야.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가지고. 뭐 원래 의심이 많으신 분들은 있겠지만은 예. 적어도 상계동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저건 상계동에서는 이슈가 아닙니다. 워낙 이미 자주 접하는 예. 뭐 궁금하시면은 노원 08번 마을버스 수라군수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네. 때문에. 예. 앞서 이제 사진에서 보면 옆에 네. 계신 분이 네. 약간은 부담스러워하시는 당연히 그렇겠죠. 이렇게 좀 고개를 숙이면 조금 이렇게 더 몸을 이쪽으로 해주시면 약간 고개 쓰러진 각도가 조금은 나을 텐데 네. 약간 이렇게 반대쪽으로 하셨거든요. 저게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역으로 저런 경우가 생기는데 예.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피해서 누우면 누울수록 더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엔 밀쳐내거나 아니면은 화내요. 계속 또 그 요자세를 그분이. 유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아마 근데- 곤란하셨을 거다 생각합니다. 아니 너무 딱해 보였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쵸. 네. 이렇게 떨치지는 않고 계속 음. 이렇게 기대기 좋게 이렇게 해주신 거. 어쨌든 뭐 저분도 그러면서 모자이크는 됐지만 아마 워낙 방송에 많이 나와서 방송을 통해서 좀 한마디 해주시죠. 4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아마 여느 이 직장인. 노원, 도봉, 강북쯤에 네. 거주하시는 직장인일 텐데요. 예. 고단한 퇴근길 조금 더 고단하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사과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저 해주셨습니다. 시간대가 언제쯤 돼? 한 11시? 10시? 10시. 밤 10시쯤. 네. 가장 또 붐빌 때 음. 그 장면이었고요. 또 이번 주에 또 이제 우리 이준석 의원님 관련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배현진 의원이 저희 방송에 월요일에 출연을 했었었는데 네. 이제 김정숙 여사의 그 기내식 의혹 관련 의원님의 이제 문제 제기 훈수를 뒀어요. 이제 이준석 의원님이 여당에 그 윤석열 정부 수의계약 다 파헤치면 정권 무너질 거다. 무식한 돌격 왜 하냐? 또 이렇게 했더니 네. 배현진 의원이 초선이시라 그러니까 국정감사 안 해보셔서 이런 거 잘 모르시지 않냐. 의정 활동 해보시면 안다. 뭐 이렇게 또 훈수에서 화제가 됐었어요. 저는 뭐 배현진 의원이 국정감사의 뭐 명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예. 지금 의정 활동 뭐 4년인지 하시면서 국정감사로 배현진 의원이 뭐 큰 건을 하신 건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게 무슨 뭐 전설적인 그런 국감 명수들 이런 사람들이 하면 모르겠는데 예.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국정감사 하면 이제 자료 제출 요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다. 이게 뭐 무식한 돌격은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 그러면은 저라면은 예. 그 배현진 의원이 가장 합리적으로 이 안에서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은 예. 윤석열 정부의 그런 비용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음흠. 봐라. 우리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께서 얼마나 식사를 자제하시고 술도 자제하시면서 가시는데 김정숙 여사가 식탐이 많아가지고 이랬다라고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비교를 분석했으면 됐다. 그러니까 원래 가장 국감이든 뭐든 기본이 뭐냐면은 대조군을 들고 와야 되잖아요. 예. 사회과학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대조군을 가져와가지고 봐라. 이 사람은 적게 먹는데 이 사람 많이 먹지 않냐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거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증거가 되는 대조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국감 스타가 되시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뭐 국감 훈수 들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제가. 예. 아니 이제 본인은 재선이고 네. 이준석 의원은 초선이다. 뭐 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계속 기분 내시라고 하죠 뭐 그러면 그거는. 알겠습니다. 유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권익위 아니 잠깐 여기 오기 전에 이거 넘어가기 전에요. 예. 그 제가 이제 경기도민이 되면서 한 가지 보태야 되는 게 지금
대중교통 얘기 나온 김에 예, 말씀하세요. 제가 갑자기 무슨 대중교통 마스터가 돼버렸는데 그 마을버스 철도로 전철. 지금. 네, 그 지금 지하철 버스 정액권으로 서울시에서 기후동행 카드라는 걸 이제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동행. 예. 그게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정식 서비스가 됩니다. 지금은 시범 기간이고요. 음. 그걸 홍보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지금 경기도권에도 이게 어느 일부 지자체는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포 아니면은 뭐 과천, 남양주 이런 곳들은 지금 기후동행 카드를 쓸 수 있게 이제 편입이 될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예를 들어 4호선 타고 내려가다 보면요. 과천 다음에 안양 다음에 군포입니다. 근데 과천 되고 안양 안 되고 군포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각 지자체와 저- 부담금에 대한 적이 있나요? 국민의힘 지자체들만 되는 겁니다. 아하. 네, 국민의힘 시장이 있는 지자체들만 되는 형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수도권의 교통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앉아가지고 이걸 좀 조정했으면 좋겠는 게 경기도는 지금 K패스라고 경기패스라고 해서 이제 할인 제도를 하려고 하는 거고 서울은 정기권 제도를 하려고 하는데 동탄에 제가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민원 중에 하나가 기후동행 카드 화성시도 되게 해주세요. 아하.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맥도날드 만들어주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제가 능력이 안 되지만은 첫 번째는 어떻게든 조정해보고 싶은데 7월 1일날 공식 시행되기 전에 아. 좀 경기도 지자체 장들이 만나가지고 시민들한테 혼란이 없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도 그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 만났었는데 네. 경기도랑 좀 상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네.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서로 자기 브랜드의 교통 정책을 더 띄우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만은 이게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누구는 어느 당 시장이 있는 지자체라서 되고 누구는 어느 당 시장이 있는 지자체에서 안 되고 이러면은 뭐 당 바뀌면 또 그 혜택 끊을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화성시는 지금 우리 그 시장님이 이제 민주당 시장님인데 그렇다고 제가 국민의힘도 아니고 전 개혁신당인데 예. 이건 초당적으로 이거는 지금 요즘 물가도 높고 이런데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도지사, 그러니까 광역시도가 아니라 개별 그렇습니다. 지자체들이 다 기초- 결정하는 건가요? 기초단체들. 그렇죠. 기초자치단체별로 지금 이제 협약을 맺고 있거든요. 서울시랑. 아, 근데 이거 다 취지는 좋은 거니만큼 예. 좀 각자 경기도도 사정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민들의 혼란이 없어야지 이게 더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더 원하는 거는 할인보다는 정액권. 최대한 싼 게 좋겠죠. 예. 그런데 물론 사람의 유형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르긴 하겠지만 선택권이 주어지는 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네요. 좋은 지적. 기후동행 카드 경기도 확산되길 바란다라는 이준석 의원의 말씀이었고요. 자, 이어서 좀 정치 현안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전당대회 룰을 확정을 했습니다. 당심 80%, 민심 20%. 이 간에 대해서 우리 진수희 장관께서 굉장히 큰 비판을 하셨는데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요즘 미디어 선거 하에서는 예. 어느 정도 바람 선거가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난번에 당신 100% 정도가 정말 희한한 선거였고요. 8대2, 7대3, 뭐 5대5 여론조사 끼면은 여론조사가 당심을 좀 견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때는 당신 100 해버리니까 아예 여론조사를 제대로 안 했죠. 그러니까 언론에 나지도 않고 그래서 그게 견인하는 효과가 적었던 건데 저는 20%면은 그런데 뭐 많은 관심이 생기진 않을 것 같다. 사람들이 전당대회에. 예, 그런데다가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전제로 한 20%이기 때문에 그거는 온전한 민심이 아니고 완전 당심에 가까운 민심이라서 그래서 제가 전당대회 될 때 그때 뭐 당연히 보수 유튜버들은 거꾸로 그 이야기하지만은 예. 제가 7대3의 역선택 방지로 이는 상태에서 됐습니다. 예, 그때도 이준석 돌풍이라 해야 될까요? 그걸 막아보려는 시도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룰 굉장히 타이트하게 짰는데 결국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이 학교 갑니다. 근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비율보다 더 문제인 거는 주장이 새로운 게 안 나와요. 주장 어떤 주장? 그러니까 당 운영에 대한? 정치적 주장. 예를 들어 아하. 당권 주자가 되려 그러면은 아하. 나는 대표가 되면은 최상병 특검 받겠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럼 언론도 주목할 거고 국민들도 야, 저 사람 한번 지켜볼까 이렇게 되는 거고. 너무 조용해요, 사실. 후보도 많이 안 나오고. 제가 만약 지금 전당대회 나가잖아요. 전 국민의힘에서 그럼 네. 전 첫 번째 공약이 그겁니다. 대통령이 당권 개입하면은 제명시켜버리겠습니다. 아, 당원에서. 예, 윤리 아. 보내버리겠습니다. 아하. 그거 걸고 시작하죠. 아하. 그러면 괜히 그러니까 대통령 지금 국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아니 그러면 보세요. 그럼 선거운동 대통령실이 다 해줍니다. 네. 대통령실에 아. 또 마이크 기자들이 들이대면은 정무석에 나타나서. 뭐 무리하다 발칙하다 네. 이러면서 또 이렇게 하고 뭐 손봐주겠다 이러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선거운동에 이용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 도발을 세게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후보군들은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핵심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거는 그 엄석대와 아이들 같은 느낌의 정부 여당의 관계가 어떻게 합리적인 관계로 재편되느냐, 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있겠느냐. 가장 확실한 거는 대통령 개입하면 제명시켜버리겠다. 이 정도면 되죠. 파격적인데요. 그 기본입니다. 제 생각에 그게 파격이 아니라 예. 그 정도부터 시작해야지 아하. 관심 갖는 겁니다. 아하. 사실 뭐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총선에 참패했던 게 대통령과 당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 네. 사실 이 부분이 강했잖아요. 그렇죠. 지난 강서구청 때부터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사실 그 부분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고 건드리지 않았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은 건드릴 것 같아요. 저는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디 이제 한동훈 위원장 측근인 것 같은데 한동훈 측 전직 의원이라는 분이 이준석 모델을 가겠다. 그건 캠페인에 대한 네. 거고요. 중앙일보 보도. 예. 네, 뭐 산무 캠페인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상관없는데 메시지의 방향성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설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조국 모델로 가라. 예. 조국 모델 가다는. 조국 장관이 이번에 조국 대표가 선거 때 아주 간명한 메시지로 3년은 길다. 3년은 길다. 그거로 사실 반윤 파이를 다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저는 이번에도 보면은 간판을 뭐로 거느냐 딱 하나에 결정된다. 아하. 예. 대통령도 당원 제명될 수 있다. 그거는 제가 지금 뭐 제대로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떠오른 생각인데 예. 그 정도의 파격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하. 당연한 얘기거든요. 대통령이 당분 개입하면은 그거 제명이 아니라 그건 재판 가야죠. 그거는. 예. 이준석 승리 모델 벤치마킹할 게 아니라 네. 확실한 메시지는 적어도 그 정도의 메시지. 파격성이 있어야 된다. 타격성이 있어야 된다. 메시지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당심을 얻을 수 있을까? 근데 혹시 그 메시지 갑자기 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결국에는 탄핵은 정당했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떠나보내야 된다는 취지로 이제 말을 했잖아요. 당원들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당원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애틋할 겁니다. 그런데도 그 메시지를 냈을 때 그래 이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지라는 당원들의 생각이 그 당시에 승리를 이끌었는데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좀 나오는 거 그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욕하면서 여론조사 1번 찍는 거예요. 그냥 욕하면서 여론조사에 긍정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바뀌어야 된다는 인식은 있으면서도 예. 네, 이 뭐 부정 눌렀다가 뭐 숫자 떨어져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가 잘 되면 어떡하나 이런 뭐 이런 심리 속에 되는 거지. 지금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그런 얘기는 했어요. 조국 대표가 지난번 총선에서 했던 그 간명한 메시지를 조국이 했으니까 그 정도지 그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한다면 훨씬 더 그 효과는 배가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 더 좋을 거다. 더 효과가 있을 효과가 있을 거다.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3년은 너무 길다라 하면 좀 웃길 것 같고. 아니 그런데 그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하면 훨씬 더 그 극적인 효과는 셀 거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네.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건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장예찬 최고위원이 등장해가지고 그 예. 메시지 비판했던데 장예찬 최고위원이 좀 쉬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좀 정치 활동을 하려는 것 같은데. 지구당 설치 비판했던네요. 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뭐 지구당 설치 얘기가 나온 거는 지방선 아니 그 전당대회를 이끌 메시지로는 약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도 의문일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동네 우리끼리 하는 룰 얘기지 국민들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정치인들 간의 그냥 여의도 사투리의 끝판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들고 나와서 나 지구당 부활할 테니까 나 찍어주세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이거는 정치적 메시지가 약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원외위원장들과의 스킨십도 많이 늘었고 또 직접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 세력들이 또 원외위원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직접 만나서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또 반영했던 메시지 아니었을까요? 그 원외위원장들은요. 예. 언젠가는 이준석의 지지자였다가 언젠가는 나경원의 지지자였다가 언젠가는 김기현의 지지자였다가 여러 손을 타가지고 이제 매번 그냥 뭐 여론조사 좀 잘 나오는 사람한테 갖다 붙습니다. 저 전당대회 들어갈 때요 처음에 그때 대세는 나경원과 주호영이다 이준석은 페이스메이커다 이래가지고 저한테 당협위원장 단 한 명도 안 붙었어요. 저 3명 붙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253개 지역구 중에. 그런데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당협위원장이 옛날같이 무슨 대의원 제도가 있는 선거는 모르겠는데 자기 당원들한테 절대 문자 같은 거 안 보냅니다. 누구 찍어라 이런 거. 예, 절대 안 보냅니다. 그렇군요. 예, 그거 믿고 선거 치르는 거는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과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온다는 것이 거의 상수가 된다면 다른 출마 후보는 누가 될 것이냐? 아직 구체적으로 또 출마 선언하신 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윤상현, 나경원, 김재섭 의원, 그 외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대표 등 거론된 분들이 있는데 의원님은 어떤 분 주목하세요? 저는 유승민 의원 나와야죠. 아, 유승민 의원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죠. 예. 어. 이번에 안 나오시면은 사실 어. 정치적 행보를 타이밍 잡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고요. 음. 사실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 뛰어드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음.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가 되든지 어쨌든 주요한 역할을 하시게 되면은 음. 바로 내년도 수도권 보궐선거나 이런 게 있을 때 출마군으로 투입될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선거일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고난의 연속인데 반대로 고난은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순차적으로 뚫어낸다면 바로 대권 가는 거죠. 그런데 뭔가 웜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전당대회 되는 사람보다요. 내년에쯤에 있을 보궐에서 수도권에서 한 의석 가져오는 게 훨씬 대단한 능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바라보고 달궈야죠 이제 스스로. 유승민 전 대표 나오셔야 된다. 근데 유승민은 너무 결과가 보잘것이 없을 거가 리스크가 없나요? 제가 그거 비슷한 얘기를 옛날에 이제 천하람 이 전당대회 나갈 때 제가 너 용된다. 너 용된다 진짜 이거는. 네. 뭐 나가지고 근데 딱 천하람에 있어가지고 무의미한 숫자는 없었거든요. 우선 그 컷오프 안 당하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죠. 예. 그리고 거기서 황교안 대표 이겼죠. 나름 총리의 권한대행까지 지내신 분을 이겼죠. 예. 그리고 뭐 어쨌든 결국 개혁적인 본인의 메시지를 유지해가면서 선거 치렀기 때문에 네네. 그 세력의 대표주자 하나 성공했죠. 그러니까 저는 전당대회는 오히려 성과에 대해 가지고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근데 천하람하고 유승민은 너무 달라서 근데 저는 기대치가 냉정하게 유승민 대표에게 더 어려운 선거인 게 과거보다 음. 지금은 과거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 구조보다 어찌 보면은 개혁신당이 창당되면서 더 어려워졌죠. 더 빠져나갔습니다. 개혁 성향의 음. 당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선거이면 맞으나. 개혁 보수들 많이 빠져나갔다. 당원 네. 안에서. 근데 원래 뭐 어려운 선거일수록 또 반전을 만들 수 있는 그 기대치도 있고 제가 이거는 감히 제가 뭐 언론의 평행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은 언론이 그러니까 정치권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는 언론이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그 물줄기와 바람에 올라타라. 몸을 던지는 것도 정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분이 주목되고 있죠. 김재섭 의원. 어제 이제 김웅전 의원이 나와가지고 네. 재섭아 당을 왜 죽어다오. 나도 한번 해봤다. 생각보다 힘들 거다. 근데 김재섭 의원이 이제 하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메시지 세게 가져가야 됩니다. 아. 그러면 거기서 김재섭 의원이 어느 정도 용기를 낼 수 있을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수제자 격입니다. 김재섭 의원은. 수제자. 예. 그러면 왜냐면 그 김재섭 의원 지역구 가면요. 가인 김병록 예. 도 있고. 그 지역구에 가인 지하차도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동네가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가문의 약간 흔적이 그, 남아있는 예, 터전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내착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예. 그러면은 김재섭 의원이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김종인 이준석 식의 선거는 메시지전이 주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딱 처음에 51% 지점을 어디로 잡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항상 비유하기를 학생 조회할 때 요즘은 뭐 전체 조회 안 하겠지만은 예. 학생 조회할 때 선생님이 기준 한 다음에 좌우로 정렬할 때 기준을 어디 잡느냐가 첫 번째 이제 선거 들어갈 때 기본인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파격을 보여주려 그러면은 첫 메시지가 강렬해야 될 겁니다. 예. 그게 뭐 무조건 윤석열 제명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센 게 나와야 언론이 어제에 이어서 주목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김재섭 의원을 다 등을 떠밀고 있어요. 어제는 김웅 의원이 재섭아 당을 왜 죽어다오. 이제 그 다음 날에는 우리 이준석 의원이 메시지는 센 걸 준비해라. 그래서 저는 김재섭 의원이 만약 나온다면 전당대회 나온다면 이 판 자체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게 김재섭 예. 의원이 되고 말고를 떠나서 어떤 메시지들이 오가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게 훨씬 더 개혁적이고 새로운 메시지들이 좀 이쪽 저쪽에서 막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쪽이 계속 김재섭
의원이 얘기한 대로 뭐 친윤 이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 개혁을 얘기할 텐데 다른 쪽에서 너무 동떨어진 얘기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좀 이끌고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그 지구당 부활과 윤석열 제명 어떤 게 더 세 보입니까? 이건 승부가 안 되는 게임입니다. 이건 메시지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이길 수 있는 지금 절호의 타이밍이다. 나오기 전에. 아니 한동훈 위원장은 스스로 두꺼비 집 짓고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지구당 부활이 무슨 대표 공약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지금 안에서 이제 또 여러 사람과 소통하면 사실 일이 잘 안 돼요 전당대회 이럴 때는. 그건 지르고 가야 되는데 아마 안에서 뭐 최상병 특검을 받는 듯 마는 듯 받지 않는다면서 받는 척 뭐 이런 거 메시지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상병 특검법에 수정안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대중적으로 아무 메시지 안 돼요 그거는. 네. 예. 그러니까 그 정확히 보면은 예전에 모 대권 주자가 했던 우물쭈물하는 이미지. 누군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우물쭈물. 갑자기 생각났는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약간 그런 식의 메시지만 나올 거거든요. 그렇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당무 개입하면 제명될 수 있다가 대단한 메시지 같지만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당무 개입해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게 뭐 사실 이미 한번 정립된 판례인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런 메시지를 내는 걸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김재섭 의원께는 그러한 조언을 주셨고 뭐 제만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센 메시지를 준비해라. 자 윤석 전 대표 이제 개혁신당 의원으로 22대 국회에 들어가셔 과방위 가기로 하셨죠, 그죠? 뭐 제가 가기로 한 것다기보다는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배정하셨고 배정으로. 천하람 의원은 그 기재위 그리고 이주영 의원은 복지위. 그렇죠. 그렇게 됐죠. 자, 아주 잘 됐어요. 개혁신당으로서는 원하는 대로 거의 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동탄을 위해서는 제가 국토위나 교육위를 가서 지역 현안 좀 더 챙겨야 되는데 그래서 우원식 의장님께서 예결위를 또 하도록 이제 배려해 주셔가지고 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22대 국회 우리 개혁신당은 어떤 국회가 될 것이다. 지금 보니까 저는 처음에 오늘 저랑 그래서 천하람 원내대표가 동시에 메시지를 좀 냈는데 이게 초기에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범야권이 여당을 밀어붙이는 모양새 또는 윤석열 정부의 각성을 요구하는 모양새로 갈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화영 부지사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민주당이 약간 이건 아직까지는 이성윤 의원이나 일부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인 것 같지만은 뭐 그 대북 송금 수사한 거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메시지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돌출 메시지 때문에 범야권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적의 대우가 좀 흐트러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제가 오늘 그래서 페이스북에 좀 약간 지적했던 게 예전에 1심, 2심 판결 다 나와도 박근혜 대통령을 결사옹위하려고 했던 그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결국 태극기 부대라는 그 별칭을 받은 건데 이거는 1심으로 그 이재명 대표도 아니고 이화영 부지사가 판결 나온 건데 벌써부터 이러면 이거는 명극기 부대다. 명극기 부대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짜 명극기 부대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 굉장히 국민적으로 시각이 안 좋을 거다. 왜냐하면 이화영 지사도 본인이 2심으로 이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차라리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사실 이것에 있어가지고 뭐 판결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판단하지만 아직 뭐 1심도 나오지 않은 상태고 인제 공판 들어가는 상태인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적어도 한 1년은 걸릴 텐데 또 1심 이런 게. 이재명 대표가 오늘 언론 보도에 굉장히 뭐랄까요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 그 내용 혹시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검찰의 애완견이 돼서 강아지를 들어서 얘기해요. 검찰의 애완견이 됐다 언론을 싸잡아서 비판을 했더라.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결국은 민주당이 21대 국회 때 계속 지적받았던 것이 방탄이냐라는 건데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또 지적받던 것도 결국 거부권을 이용한 방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지금 특검에 대해 가지고는 윤석열 정부가 많이 욕을 먹는 입장이었는데 그런 약간 좀 궤를 벗어난 저는 조국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도 제가 좀 이상하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고 지금 이것도 좀 이상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특검 남발하지 말자. 저도 민주당 쪽 만나면 늘 얘기하거든요. 특검이 너무 많아지면 모든 가치는 대체 가격인데 너무 많아지면 희석돼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막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하도 이제 막 아무한테나 종북이라 그래가지고 막 나중엔 종북이다 그러면 나 자랑스러운 종북이다 이러고 다니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식으로 이게 무시무시한 단어들 특검, 종북 뭐 이런 단어들이 너무 이렇게 가볍게 소비되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입니다 좀. 예. 아까 지하철 얘기를 너무 오래 해서 네. 그 한 5분 레프리 타임 5분 아 예.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 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의 이제 원구성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과방에 계시는 상황인데 의대 증원이나 백지화라고 하세요. 이거 백지화 할 게 있지 지금 이게 의대 직원이나 네. 백지화라고요? 의대 증원이나 무슨 뭐 석유 탐사 이런 거나 백지화라고 하세요. 이게 지금 원구성 할 때 아니 뭐 문을 닫아건 것도 아니고 안 들어온 다음에 나중에 백지화하라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표현도 이제 하자 그러면은 추가 협상을 하자라는 건 차라리 표현이 적절할 수 있겠지만은 예. 이제 나머지 남아 있는 7개의 상임위 자리나 이런 것들 바탕으로 협상하자는 얘기는 뭐 상식적으로 이해 가지만은 백지화하면은 사실 국회 개점 휴업을 장기화하자는 건데 이게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 아닐 겁니다. 예, 자 윤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연장전 5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최상병 특검법 얘기 좀 하고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 추세. 저는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명확하다 봅니다. 예. 예, 계속 추진을 아마 밟을 거고요. 여론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추진을 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난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화영 부지사 판결 이후에 반전의 기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면서 사실 좀 시간을 끌어오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정도의 의미지 뭐 큰 반전은 없을 거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상무 특검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과도 함께 협공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섭단체과 합의 없이 어떤 두 당 간의 연대로 뭐 국정조사를 진행한다거나 이런 방식도 진행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저는 국정조사가 원래 더 많은 분들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뭐 어떤 게 더 세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다른 거고요. 오히려 국정조사가 우리 국정농단 때도 보면은 나와가지고 막 화려한 좀 그런 액션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뭐 김경진 의원 나와가지고 뭐 우병우 중에 식사하셨습니까부터 맞아요. 도발하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국민들한테 임팩트가 좀 클 겁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를 굳이 한다면은 이 최상병과 관련된 건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양평고속도로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버라이어티하게 왜냐하면 그 민주당이 병력 수가 많다는 거는 범야권이 192 가까이 된다는 거는 동시다발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할 역량이 든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당이 정신 차리기 못할 정도로 몰아칠 가능성이 있다.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좀 이화영 부지사 판결 때문에 조급함을 느낀다면은 시간표를 자꾸 땡기려고 할 겁니다.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최상병 특검법에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속도전을 펴게 되면 역으로 그 재의결에 필요한 가결시키기 위한 국민의힘의 8표를 확보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측면은 있지 않을까? 제가 뭐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민주당이 시간표를 짤 때 저는 지금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민주당이 결국에는 좀 정권을 타격할 수 있는 몇 가지 히든 몇 개가 있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요? 원래 잘 조합하면 그게 타이밍이 되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의 뭐 전략이 뭔지는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면 우리 국정농단 때 보면요, 전 처음에 이 바퀴가 어떻게 굴러갈까 긴가민가 했거든요. 처음에 보면은 최순실 씨가 그래서 태블릿을 했는데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저는 반응했었는데 이거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는데 가다 보니까 무슨 뭐 고용태 씨가 나와서 갑자기 뭐 가방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 뭐 쭉쭉 가다 보니까 어디서 갑자기 의상실 뭐 이런 뭐 의상실 이런 게 나오고 핸드폰 닦고 그다음에 뭐 고산병 때문에 비아그라 나오고 뭐 어떻게 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된 거잖아요. 이게 한번 수세에 몰리면은 정말 그게 극복하기 어려운 게 이 약간 레임덕 상황에서의 전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달 7월 19일이 이제 최상병 일주기죠.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시간이. 개혁신당 차원에서는 혹시 관련해서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저희 입장에서야 원래 박정훈 대령과 관련된 그런 어떤 재판이나 수사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개혁신당 창당하기 전부터도 가장 많은 메시지를 냈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그 추이를 계속 이제 살피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국민들이 뭐라 될까요? 기다림이 길어져 가지고 다른 절차를 아까부터 말하지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특검 플러스 만약에 거부권 사용하면 제2결까지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자꾸 제 생각에는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 분위기 깨는 다른 것들 안 했으면 특검법들 좋겠어요. 막. 갑자기 뭐 특검 너무 남발하고. 한동훈 장관 딸을 수사하자고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조국 대표님이 뭐 제가 이걸 굳이 하시고 하지 않고 하는 게 더 하면 멋있을 거라고 했더니 저는 멋있으려고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는데 뭐 맥락이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는 멋있으려고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멋있는 말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뭐 다들 대권 노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최상병 특검이라는 건 진짜 중요한 거고 그렇죠. 이 고리를 풀어내느냐가 정말 최수근이라는 억울한 우리 젊은 장병의 한을 푸는 것인데 여기에서 해가지고 너무 여러 메시지가 혼입돼가지고 저는 이게 오히려 산으로 갈까 걱정입니다. 네. 자, 한 1분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과방위 활동하시잖아요, 이제. 네. 자, 가장 중요하게 다룰 거 어떤 법안이신가요? 미디어 3법? 방송 3법 같은 경우에는 네, 방송 3법. 지금 민주당 라인업을 보니까 최민희 위원장부터 김현 간사까지 예. 이게 좀 화려하고 뭐 안에 한 앵커가 셋넷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보니까 맞아. 뭐 노종면 기자도 있고 예. 예. 뭐지? 이정헌 이정헌 전 기자도 앵커도 있고, 있구나. 뭐 예. 되게 방송에서 자주 보던 분들이 많고 정도경 의원님까지 계세요. 아. 앵커가 한 셋넷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아하. 거기 그쪽 방송 국힘에는 또 신동욱 의원 뭐 예, 있고. 예, 신동욱 의원 오신다는 얘기도 있고 박정훈 박정훈 기자 오신다는 얘기도 아, 있고 어이구, 앵커 풍년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저는 참 난감한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과방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보통 이게 흘러가는 건 방위가 돼 버리거든요. 관을 사라지고 방위가 돼 버린 경우가 있는데 과학. 제가 그래서 제 옆자리에 있는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의원이랑 얘기하는 게 우리는 구글 출신. 과를 살려야 된다. 과를. 이제 저 앞으로 이제 황정화 의원님 계시고 유성애. 그런데 저희가 과를 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방은 지금 할 사람 넘친다 지금. 그래가지고 저도 물론 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겠지만은 예. 대한민국의 지금 의대 증원이나 이런 문제 이후에도 그렇고 지금 과와 기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과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주로 살피고 싶습니다. 예. 방송 출연은 뭐 웬만한 앵커 못지 않을 거고 또 원래 개혁신당 공약 1호가 예. 그 언론 민주화 관련된 부분이 저희는 그러니까 사실 방송 3법보다 조금 더 세다고 할 수 있는 결국 사장 임명 동의제를 이제 하자고 했던 건데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데요. 예. 사실 저는 지금 민주당 안도 보면은 결국에는 여당과 정부가 많이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에서 야당과 그리고 야당 성향이 강한 시민단체가 많이 들어가는 또는 직능단체가 많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거거든요.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둘 다. 네. 지금 언론사들 보면은요, 그 성향의 문제보다도 지금 망하냐 마느냐를 걱정하는 곳이 더 많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회사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조금 더 결정권 행사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회사 망하기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민주당도 꼭 이 리버스로 가지 말아달라. 네, 윤석열 정부 데칼코마니가 되면 안 된다. 전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7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